네, 국내 증시가 하반기 들어 강세장을 보이면서 ETF 상장지수 펀드 간에도 수익률 경쟁이 치열합니다. ETF 종목 수만 해도 1000개를 넘어섰고 순자산은 220조 원을 돌파했죠. 어떤 ETF가 더 매력적인지 그리고 앞으로 ETF 투자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안진우 N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전략팀 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TF 투자 정말 많이 합니다. 종목이 1000개가 넘은 줄 몰랐는데요. 뭐 순자산도 220조 정말 대단하네요. 네, 1000개가 넘었습니다. 네, 경쟁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굉장히 수익률 경쟁. 치열합니다. 네. 최근 뭐 증시를 그대로 반영을 하겠지만 최근 한 달간 최근 짧은 기간 기준으로 좀 ETF 그 많은 ETF 중에서 수익률이 좀 좋았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았던 거는 조선 테마 ETF였습니다. 조선. 예, 조선업 쪽이 상당히 좋았고요. 예. 잘 아시다시피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네. 특히 조선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요. 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조선 협업펀드도 거의 200조 규모로 설정을 하기로 협업을 했고요. 예. 상당히 조선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MR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측면으로 미국이 접근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 때문에 타이거 조선 탑10 이 31%, 그다음에 소울 조선 탑3 플러스가 30%,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요. 예, 최근 한 달 대단하네요. 수익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코덱스 친환경 조선 액티브가 27%, 예. 그리고 하나로 FN 조선해운이 약 23%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 보니까 1, 2, 3등이 다 조선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조금 건너서 또 조선이 있고 또 네네. 방산도 있는데 역시 뭐 조선이 개별 종목으로도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ETF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뛰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아주 짧게 봐도 그러겠습니다. 지금 한 달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뭐 네, 최근 일주일에 1년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1년으로 봐도 1년으로 봐도 상당히 수준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작년부터 계속 수익률이 좋았고요. 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제 많은 수주를 하면서 그 주가가 올라갔고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좋은 상황에 미국 쪽 MRO라든지 유지 보수, 함선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은 것이 더 배가가 돼서 네. 최근에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수익률이 사실은 미래가 중요한데 과거 한 달간, 1년간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앞으로 한 달, 1년간 많이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보장은 없지만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과의 관계가 있고 미국이 지금 조선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거의 한 200분의 1 정도밖에 선박 건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결국 우리나라가 파트너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그 함성 같은 거 협약을 할 이유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로 많은 수주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재빠르게 그쪽으로 투자 자산을 옮기고 있는데 지금 조선업이 앞서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반기와 만약에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 달라진 또 다른 특별한 뭐 변화가 있는 게 좀 있었습니까? 네, 가장 크게 변화가 있는 거는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 예. 어땠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예. 계속 작년부터 수익률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거의 20%대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네요. 네, 많이 달라졌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특히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각광을 받으면서 예.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고요. 특히 그 AI가 많이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ESS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과거에는 주로 중국산 LFP 배터리를 많이 썼었습니다. 네. 거의 한 80% 이상이 중국산이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2차 행정부가 집권을 하면서 여기 페널티가 적용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것으로 이제 많이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7월 말 같은 경우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LFP 한 6조 정도의 수주를 받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반기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11%에서 한 15% 정도 퍼져 있지만은 하반기에는 소울 2차전지 소부장이 21%,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 탑10이 한 21%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 ETF들도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좀 상반기만 보면 2차전지 정말 못난이 얘기를 들을 법했는데 네네. 하반기에는 벌써 수익률이 20% 전후니까 거의 우등생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네, 많이 예.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그 실력을 수익률을 계속 유지할지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산도 아까 잠깐 보니까 수익률 탑 10에 조선 못지않게 바로 방산이 있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제 휴전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래스카에서? 네네. 그러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보시면은 YTD 수익률이 한 189%였는데요. 최근 한 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3%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방산 테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점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PER 등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러우 전쟁 휴전이라는 방산 테마에 있어서 그 강력한 이슈가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최근 일주일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보실 거는 예. 실질적으로 러우 전쟁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방산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예측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산의 수요가 유럽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중동, 아시아 등 지역도 있고 이 전쟁 기간 동안에 많이 소비한 무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방산 수요는 축소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네. 이런 보충 수요와 자주 국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존재를 해왔고요. 이 수요가 갑자기 줄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조정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그동안 높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그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조금 더 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방산 수요 하락 전망으로 좀 조정이 아니라 네네. 너무 고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런 심리적인 판단. 요인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볼 수 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뭐 종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전에도 가끔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때마다 이 방산 ETF들이 좀 영향을 받았을 텐데 네네. 그때마다 조금 다시 일어서고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려온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예. 일단 이 전쟁 종식이 미치는 영향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긍정적인 부분 첫 번째는 나토가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6월 말에 GDP의 5% 수준까지 높이겠다라는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2%에서 1% 정도 수준이었다가 5%까지 높이니까요. 거의 2배 넘게 목표를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국방비로 많이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작년 4분기 예.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여러 가지 생산성 개선, 환율 효과 그리고 물량 효과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수익성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한 이 밸류에이션 높았다는 상당히 우려들이 많은데 네.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PER은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기업들은 20배 초반에 형성이 돼 있고요. LIG 넥스원이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30배에서 40배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보면 비싼 게 맞는데요. 다만 이제 유럽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라인메탈이라는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은 네. 올해 실적 기준 PER이 거의 60배에 이르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거의 4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봤을 때 국내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과도하지는 않다. 이런 측면을 상당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겁니까? 이게 모두가 이미 실적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 주가는 선행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실적이 좋은 건 시장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가가 탄력을 받으려면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기대 이상의 실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산의 상승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에 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유럽 재무장은 이제 시작을 했을 뿐이고요. 중동 아시아 수요가 아직은 견제를 하고 네.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히 나올 예상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주도주에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처럼 수요 절벽이 온다 이런 상황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유럽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들이 아직 화약고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불안한 고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수주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주 동향을.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우에 2022년에는 약 170억 불을 수주를 했고요. 예. 23년에는 140억 불, 그리고 작년에는 90억 불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주가 좀 우량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주가 꺾여왔던 만큼 추후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안 좋아진다기보다는 성장폭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방산이라고 하는 산업의 수주는
협상만 1, 2년 정도 걸릴 정도로 예. 상당히 긴 호흡에서 나오다 보니까 수주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주 부침이 올 때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고평가 논란 속에서 ETF도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러우 휴전 가능성을 계기로 뭔가 조금 이익을 냈으니까 뭔가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이걸 맞습니다. 조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요즘 시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관심을 끄는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APR. 네, 맞습니다. 이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가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ETF가 뭐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 ETF 수익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 6개월 수익률 보면 60%대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타이거 화장품이 최근 6개월에 63%, 솔 화장품 탑3 플러스가 64%, 예. 하나로 K뷰티가 61%의 6개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APL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배경을 보시면 예. 이거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행사가 있었는데 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APR이 2등과 압도적인 차이로 9%의 점유율을 차지해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 미국한 수출도 거의 29%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한 18%,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9%에 지나지 않는데 APR이 29%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중국에 많이 의존했던 수출과 다르게 지금 미국과 서구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APR 같은 어떤 중소형 이런 화장품 주식들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K-뷰티, K-컨텐츠, 이른바 우리 K-컬처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여러 가지 ETF가 있을 텐데 혹시 네네. 조금 뭐 좀 관심을 좀 가져야만 할 만하다, 가질만 하다 하는 걸 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에이스 K-팝 포커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라든지 JYP, SM 엔터테인먼트에 거의 80% 이상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예. 주로 K-팝 관련 기업들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앞으로 5종목들이 모두 다 그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지금 한한령. APEC 10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 올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고 네. 한한령도 해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런 케이스 에이파 포커스, 그다음에 타임폴리오, K컬처 액티브, 그다음에 하나로 FN K푸드, 네. 하나로 K뷰티, 타이거 화장품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ETF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종목수만 해도 1,000개가 넘었다고 하는데 물론 다 그렇게 거래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요즘에 이 손실을 뭐 줄이면서 수익률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형 ETF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전략형 ETF라는 게? 전략형 ETF는 흔히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전략. 예, 맞습니다. 네. 이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하는 ETF 출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출시된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출시된 ETF와는 약간 전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커버드 콜 1세대, 2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인기가 많은 거는 커버드 콜 2세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커버드 콜 ETF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커버드 콜 전략의 ETF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커버드 콜 ETF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자산과 네. 그 자산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콜옵션 매도란 기초 자산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주는 대신에 네. ETF는 추가 수익을 받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ETF의 그 콜옵션 매도의 프리미엄, 즉 네. 추가 수익을 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높아질수록 추가 수익은 커지는 대신에 기초 자산이 상승할수록 ETF가 상승하는 비율, 이걸 곧 참여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여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상당히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네네. 개인들이 이런 걸 사기에는 상품 구성을 제대로 모르면 네네. 뭔가 도대체 어느 경우에 얼마나 오르고 어떤 경우에는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제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투자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래서 이 투자를 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기초 자산에 대한 확실한 설명과 네.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이게 어떻게 운용되고 있다, 목표 수익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참여율 같은 경우에도 그 콜옵션의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수익률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투자할 ETF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 굳이 연구를 많이 해서 투자하다가 손실을 보는 걸 좀 피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또 하나가 이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 이 정부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만든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 네네. 이게 올 들어서 36% 가까이 올랐다는데 뭐 코스피 전체 상승률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밸류업 지수를 토대로 한 ETF도 별 효과가 없었나요? 네, 거의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그 밸류업 지수와 지금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 확실하게 보려면 먼저 밸류업 지수의 주요 구성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 보시면 밸류업 ETF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 코덱스 200 ETF와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의 주요 구성 종목을 보시면 상위 구성 종목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 비율은 좀 다르지만 종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최근 최초 이 지수 구성 당시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코스피 우량주를 대거 포함을 했고요. 예. 시가총액에 따라서 편입 비율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코스피와 비슷한 추이를 결국 보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우려들이 최근엔 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약간 정체 상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뉴욕 주식 좋지만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걱정도 있는데 네네. 이런 때 좀 ETF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결국은 분산 투자와 약간의 현금 보유가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MMF라든지 머니마켓 이런 걸로 현금을 좀 가져가시고요. 너무 한 종목에 몰리는 투자보다는 분산하는 투자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ETF 투자 동향에 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문디 자산운용의 안진우 ETF 전략팀 팀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